알려드립니다. 일본이 주장해온 일본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동해가 세계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은 동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활동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국제표준해도집을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문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바다의 명칭을 숫자로 표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S23은 1929년부터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해왔는데 새로운 문서에서는 이러한 명칭이 사라집니다. 대신 동해도 일본해도 아닌 숫자 체계가 등장합니다. 해도 제작사들이 참고할 중요한 문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해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일본의 단독 표기 방침을 바꾸더라도 이러한 조치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 노리고 있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날을 며칠 앞둔 22일 공식 유튜브에 일본해,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호칭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영상에서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로 명칭 변경 또는 동해 일본해 병기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일본해라는 명칭이 19세기 국제사회에서 확립됐으나 한국 정부가 돌연 1992년부터 일본해를 동해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일본해와의 병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무성이 5개국의 수천 점에 달하는 고지도를 조사해보니 약 90%가 일본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내놨습니다. 일본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역사서인 일본서기는 수많은 왜곡과 날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제가 일본 천황가의 선조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인들 중에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원폭 피해자라는 점만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의 교육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이를 외국인들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을 분노케 만든 램지어 하버드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장학금과 연구자금을 받은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재확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 내 교육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본의 전략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내놓은 자작곡 슈퍼참치가 유튜브 전세계 인기 동영상 1위, 트위터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후와 중국의 웨이보, 빌리빌리 등에서도 각각 실시간 검색어 1위와 트렌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이 노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 노래를 따라하는 슈퍼참치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꾸준히 주장해온 일본해라는 주장을 한 번에 뒤집고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동해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BTS는 이미 하나의 문화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뒤에는 BTS의 팬클럽 아미가 있습니다. 아미는 BTS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홍보합니다. 또 멤버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까지 합니다. 동해라는 표현은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유튜버보다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남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의 일본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슈퍼참치에 있는 동해바다, 서해바다라는 가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올바른 표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입니다. 이 곡 제대로 보면 가사가 좀 그렇다. 동해라고 노래하는데 일본해 아닌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일본인은 바보인가?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냥 동쪽 바다랑 서쪽 바다라고 하지 그래? 슈퍼참치 신나는데 동해를 꺼내버렸네. 뭔가 정치색이 느껴진다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본해라는 표현 대신 동해라는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자 일본은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들만 골라 외국인 등록증,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을 강제로 확인 및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태라며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6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인종차별적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신고가 미 대사관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대사관이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일본 정부에 일본 경찰에 의해 행해진 행위는 명백한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행태라고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런 사실을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알리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미국 시민은 입국 사진과 영주권 관련 서류,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함께 올렸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차별은 유명합니다. BBC는 2019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의 입국관리법에 이용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BBC는 기사에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며 이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체류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과 조선 분야에만 제도를 적용했는데 14개 업종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특정 기능 체류를 인정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계속 갱신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4개 업종에는 농업, 어업, 외식업, 식료품 제조업, 산업기계 제조업, 자동차 정비 등으로 사실상 사회 전방위적으로 외국인을 받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이미 일본에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많은데 결국 새롭게 유입되는 노동자 대부분은 동남아 출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는 세대라는 점이 일본에게는 문제입니다. 일본애보다 동해라는 표현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 일본이 해온 세뇌 교육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낸 가짜 역사와 교육이 한국의 문화산업으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BTS의 리더인 RM은 2019년 한 시상식의 수상소감에서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김구 선생이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난다면서 문화라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문화의 힘으로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